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완전히 분석이 죽여주는데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제대로 된 분석을 제보해 줬습니다. 탄핵 각하 가능성 논거인데 그 논거가 문재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문영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은 문재인. 물론 문영배가 이재명과도 소통을 하고 있으나 소통의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문영배가 이재명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문재인에게 보고함. 문재인은 내각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조기 대선은 내심 반대. 그간 문영배는 탄핵 인용에 자신감 갖고 이재명과 소통하면서 줄되어 왔으나 윤 구속 이후 여론 추이도 급반전되는 데다가 보수 측 재판관 설득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 윤 석방 이전에는 공갈 협박성 회유가 어느 정도 먹혀들었으나 석방 이후 보수 측 재판관들의 자신감과 실력과 논리에 밀려 설득이 안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런 상태로 탄핵 기각 분위기가 점증되자 5대3 혹은 4대4 구도가 형성될 바에는 차라리 각하를 선택하는 것이 좌파 재판관들 입장에서 모양새가 좋다는 생각도 하고 실제 그들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함. 이번 고위공직자 8대0 탄핵 기각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고 있음. 검사들 기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이 임명했음에도 윤 정부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의 결과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일 근무하고 4대4로 기각된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보고 있음. 물론 윤 탄핵 인용 위한 밑자락 깔기라는 분석도 있으나 그렇지만은 아닌 듯한 것이 좌파 측 재판관 내부 분위기. 한편 문영배 배후에 있는 문재인의 역할이 이번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에도 크게 작용했다고도 하는데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너는 안 된다 는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함. 실제로 탄핵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문영배가 당초에 자신감은 상실된 것 같고 당황해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임. 자, 이렇게 내부 깊숙한 정보를 알만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준 겁니다. 이분 간단한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저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문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걸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면은 문재인의 입장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좋을까요? 이 문재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닐걸요. 문재인은 이거를 원하겠죠. 윤 대통령도 말하자면 힘이 빠지고 이재명도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 감옥 가고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좋겠죠. 그 예를 들어서 자기 휘하에 있던 사람 많잖아요. 김경수도 그렇고 김부겸도 어느 정도 친문이고 그런 사람들. 이낙연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친문 계열이니까 이재명 빼놓고는 다 내 나와버린데 이재명만 감옥에 가면 내 나와버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근데 왜 가끔 이재명 만나서 웃고 그렇게 협력하느니 그러냐. 그거는 쇼죠. 아니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그 상황을 자기가 주도를 못하면 그냥 맞춰주는 쪽. 속으로는 이놈 되게 깜빵 빨리 안 가나 그렇지만 대놓고 이놈 깜빵 좀 안 보내.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얘 깜빵 안 보내? 이렇다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냥 이래도 좋은 척 저래도 좋은 척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주 의연한 척 이리 만나주고 저리 만나주고 사진 찍고 웃고 자 전국을 잘 이끌어 가야죠. 그리고 윤 대통령을 같이 까는 거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찬스가 왔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입장에서 찬스다.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게 될 수 있겠다. 3월 26일 이재명 2심인데 2심에서 실형 선고되면 이재명 힘이 쭉 빠질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똘마니들, 자기 나와바리 애들이 뜨게끔 뒤에서 슬쩍 조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아닌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좌파의 대권주자라는 게 결국은 문재인 똘마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내각제예요. 윤 대통령이 내각제를 던진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개헌만 던졌어요.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헌은 내각제 개헌이 아닐 거예요. 부정선거 없는 개헌. 그다음에 임기가 단임 임기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 당신도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야 한 번 더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직장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정책기에 또 연관성도 있게 하는데 한 번 해보니까 이놈들이 배신들을 잘하네.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되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다 배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중임제가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 부정선거 없애는 거. 그다음에 의회 해산권. 이 무도한 놈들 부정선거 해쳐먹고 다수당이 되니까 지들 맘대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저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개헌을 생각했을 건데 그런 개헌을 위해서는 내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헌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놈들 윤 대통령은 그런 계엄일 텐데 이제 문재인으로 봐선 내각제 개헌을 꿈꾸죠. 내각제 개헌은 왜냐면요. 나하바리가 많은 사람들 내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내각제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총리를 뽑는 건데 의회라는 게 뭐야? 내 계파가 많을수록 내 계파에서 총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식이죠. 그러니까 내 계파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계파지. 그게 김무성이도 좋아하는 게 내각제를 왜 밀겠어요? 자기 계파가 있으니까 내각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기 똘마니 의원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총리를 만들고 이래서 내각제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도 원하죠. 김무성도 원하고. 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 윤 대통령이 개헌을 던졌어요. 임기 단축과 함께 개헌. 문재인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싫지만 임기 단축한다고 그랬다. 그럼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살아 돌아와서 임기 단축을 하면 한 1년, 지금 2년 남았는데 1년 단축하고 1년 사이에 개헌 전국으로 돌아가서 내각제로 바람 넣으면은 1년 동안엔 윤 대통령이 나 잡아놓고 뭐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을 거다. 개헌 전국으로 빨아들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는 이재명 감옥 보내고 자기가 영향력 있는 통치 세상이 된다. 자기가 직접 통치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분식 같은 김경수나 이낙연이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뒤가 상황 노릇하면서 수시로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양산에 그러면서 이거 뭐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덕담하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기자들 나간다면 또 이렇게 좀 하세요. 이 사람 좀 꽂아주시고 장관으로 이렇게 이런 거 뒤에서 힘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탄핵 정국에서 계산을 한 거지. 윤 대통령이 여기 탄핵에서 아웃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인용되는 것보다 윤 대통령이 인용되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 돼.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자기 똘마니들이 크기도 전에 이재명이 지금 확 잡고 있으니까 의회 잡고 있죠. 여론조사도 잡고 있죠. 여론도 실제 1등이죠. 시간이 없어. 이재명이 대통령 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자기는 감옥 갈지도 몰라. 이재명이 그런 놈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탄압받았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문재인 탄압받아요. 그거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은 죄를 막 까발리려고 검찰이고 막 할 때 막 수사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의리 있게 아예 문재인 대통령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할 놈이 아니야. 이재명은. 왜냐하면 껄끄럽거든. 거기 세력이 껄끄럽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척. 그 조사 뭐 나온 거 있어요? 그냥 뭐 법대로 하세요. 난 모르는 일입니다. 난 그냥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세요. 법대로 처리하려는 건 뭐야? 문재인 감옥 보내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를 문재인이 예상 못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놈이라는 걸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찬스다.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시켜서 윤석열 대통령 살아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재명을 보내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는 감옥 간다. 이렇게 생각 연출 수도 있죠. 이제 다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죽고 다시 말해서 인용되고 이재명도 감옥 가고 그래서 뭐 자기 식구가 대통령 되는 이게 최상이겠죠. 최상의 카드가 있지만 최상의 카드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물 건너가면 큰일 나니까 2순위로 윤 대통령을 일단 살리자. 그리고 이재명을 보내자. 보내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일단 지금은 막자는 거죠. 왜냐하면 인용되면 바로 이재명 두 달 후에 대통령 되니까. 그런 전략 아닌가. 그래서 일단 문재인도 급했다. 급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되고 그러려면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 대통령이 살아 들어와야 되겠다.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거 잘 읽었네. 문재인이 윤석열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이뻐서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일반 회사 생활에서도 아니면 뭐 친구 사이에서라도 저놈은 싫은데 이놈도 싫은데 둘 다 싫은데 요놈을 이용해서 요놈을 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둘 다 싫어. 근데 일단 요놈을 이용해서 요놈을 한번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요놈을 어떻게 일단 급하니까 그런 거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윤보다 이가 속으로는 더 싫을 수 있어요. 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왜냐면 윤 대통령은 지금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감옥에 안 집어넣거든 지금. 대통령 한 지가 벌써 2년 넘었는데 자기 감옥에 윤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감옥 가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보내거든. 그 나머지 1년 더 해봐야 나 감옥에 안 보낸다. 근데 이재명이 이게 더 불안한 놈이지. 이놈이 더 무서운 놈이. 결국은 문재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벌써. 문재인이 이재명 참네. 그렇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네. 이뻐서가 아니라. 이야 정치란 그런 겁니다. 조폭 사이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야.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